자, 안녕하세요. 말부장입니다. 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문항문서 지금 남은 시간에 한번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 지금 작성하신 상태에서 방향성이 지금 내가 잘 맞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총 5개 문항이죠. 5개 문항인데 뭐 우선순위는 제가 이번에는 따로 얘기 안 드릴게요. 그냥 다 중요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필기 시험 결과가 이제 나오고 면접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의외로 아는 분들이 지금 멘탈이 떨어져 있고 인턴 자소서 다시 안 쓰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정말 쓰기 싫더라도 그래도 일단 자소서 써보시고요. 지금 준비해 놔야지 이런 결과들이 하반기 때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문항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한 말씀 드리고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써놨지만 이게 싱크가 지금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화면하고 지금 이 내용을 뭐 같이 보는 건 의미 없고 목소리만 들어도 되니까 싱크가 안 맞아도 그냥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먼저 1번 문항은 기업은행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인턴 생활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설명하라. 1000바이트죠. 500자.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써놨어요. 지금 1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하고 인턴 생활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너무 주저리 막 늘어지게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인턴 생활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잘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게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고, 지원 동기는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 정도만큼만 일단 쓰자, 뭐 그러한 전략으로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작성한 요령은 제가 매번 금융권은 제가 지금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패턴은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 영상 보시고 모르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그냥 짧게 한번 나름 뭐 팁 아닌 팁을 이제 같이 공유한다면, 지원 동기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첫 번째, 내가 기업은행에 나만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로 내가 지원한 동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쓰면 돼요. 어거지로 뭐 기업은행의 이슈,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의 현황, 이것들을 막 갖다 붙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번, 개인적인 어떠한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있으면 저는 이걸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2번, 없으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에서 이제 뭘 선택할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기업은행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이유로 지원을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기업은행에서 뭘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원 동구 이꼬르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둘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전략이에요. 그게 지금 이번에 인턴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인턴 생활 토대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다. 세 번째, 기업은행이라는 조직에서 조직적 비전을 찾아서 지원 동기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조직적 비전이라는 거는 뭐 현직자를 내가 만났는데 현직자로부터 내가 뭐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기업은행의 어떠한 면에서 조직적인 뭐 비전을 느꼈던 경험, 아니면 다양한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슈들, 직무의 이슈들, 방향성의 이슈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조직적 비전을 느끼는 것들,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직무 경험. 만약에 금융권이나 아니면 대면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직무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직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는 정말 은행업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기업은행에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을 토대로 한 로열티 증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은 금융산업. 내가 정말 금융산업을 내가 가야 되는 지원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살짝 하나, 거기에서 특히 기업은행을 지원한 지원 동기가 내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일단 5가지로 그냥 넣었지만, 이거는 어떠한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남들이 쓰는 똑같은 얘기를 쓸 수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2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3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4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5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정답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별로 솔직히 딱하니 나올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찾아보면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원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차피 사실 이게 지금 공채고 인턴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인턴 생활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목표와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제가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붙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이유로 기업은행을 반드시 입행하고 싶어. 그게 지원 동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입행하고 싶은데 그 전에 완벽한, 진짜 퍼펙트한, 그리고 미리 기업은행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인턴을 토대로 해서 나의 역량, 부족한 역량이 뭔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 뭔지, 근데 기업은행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에 인턴을 꼭 할 거야. 이거 말 안 되나요? 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직무 중심으로 이제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취준 진로를 정하고 금융권에서 특히 직무를 정할 때 기업금융, 개인금융, WM 이거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 문과 학생들은 기업금융, 그냥 여성들은 개인금융 대부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재테크나 자산관리 좋아하면 WM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금융권에 관심 있는 건 난 명확해. 그런데 기업은행의 특수성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내가 이러한 인턴 생활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직무 설정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이러한 것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은행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현장 경험. 즉,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금융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객과 대면한 경험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8주간의 예를 들어서 인턴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영업점에 적으면 200명, 많으면 뭐 몇백 명이 온 지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인턴 생활 토대로 해서 얻고 싶은 것은 진짜 은행 현장에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난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이 그냥 맹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의 방향성 금융 뭐 산업은 뭐 확실하지만 이번에 인턴 생활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메리트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해주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눈을 보고 싶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쌓고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주간 예를 들어서 인턴 생활을 하는 기간 좀 약간 숫자를 강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는 인턴 생활 하는 동안 매일 3명의 고객들과 나만의 어떠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 설문지를 토대로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인턴 생활하는 8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고객들을 대면해서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직접 상담해서 상담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나중에 향후에 입행할 때 나만의 고객 관리 노트를 만들겠다. 예비 고객을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인턴 생활 토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턴 생활 토대로 해서 나는 진짜 내가 공부만 했는데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8주 인턴 생활 하는 동안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무조건 핵심 금융상품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전략상품과 이러한 종류별 고객들한테 필요한 상품 10가지를 어떻게 마스터를 해서 꼭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목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설정했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글에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넘어갈게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 또는 단어를 제시하고 이유 500자입니다. 요즘 이런 문항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분 자기소개 면접 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생각할 거리잖아요. 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식어와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 왜 내가 그 단어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들어가면 그 어떤 수식어와 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꼭 자세히 써주시고요. 지금 기업은행 인재상에 억지로 맞추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맞춰서 작성하는 건 좋겠지만 모든 기업의 인재상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요. 구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굳이 그렇게 작성을 어거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왜 내가 이러한 그 수식어와 단어를 붙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쾌하다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여러분들의 뛰어난 성과와 역량을 강조하는 그러한 키워드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조직 안에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나 색깔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이에요. 앞으로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인지 써라. 1500바이트. 좀 늘었죠. 자, 이거는 이거예요. 무슨 문항이야? 이거 뭘 쓰라는 거야? 이거 기업은행 관련돼서 기업은행 관련된 소재를 찾아봐야 돼. 아니면 직무 관련돼서 버킷리스트 작성한 거야. 이렇게 또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억지로 짜증는 거 하지 말자, 여러분. 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10년 뒤에 내가 은행 산업,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직무, 어떠한 일을 꼭 하고 싶으면 그걸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게 자소서 문항으로 나왔다고 해서 내 10년 계획의 버킷리스트를 어거지로 여기에 막 쑤셔서 끼우는 거는 절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 의도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가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취준생들이 단순하게 지금 자기의 글들을 잘 쓰고 자기소개서를 포장을 잘 하는데 진지하게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들은 부족하다는 것들을 현직자들도 알고 있어요, 면접관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이 문항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저는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궁금하겠죠. 이걸 갖고 여러분들 또 면접을 또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자가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선정했지? 이게 궁금할 거라고요. 두 번째,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들의 성실성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한 열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맨날 동기부여해서 이 버킷리스트와 연계성이 있게 나는 동기부여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존감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들을 나는 항상 끌어올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저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버킷리스트면 직장에 들어서 딱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은 어떠한 일, 어떠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의 계획을 세울 거라고요. 이 질문도 똑같습니다. 10년 안에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야? 이 계획을 왜 세울 거야? 이 계획을 차근차근 몇 년 단위로 세울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거야? 적어도 이런 계획들을 세운 사람이 향후에 업무를 맡기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러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병행이 되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버킷리스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등산이다. 그러면 주말마다 내가 등산 하루에 한 개씩 가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럼 한 달에 8개 가는 거죠. 그럼 8개 1년에 12주니까 12주가 아니라 정신이 없네요. 한 달에 8개면 12개월이니까 96개의 산을 나는 가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에 나는 960개의 산을 정복하는 거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얘는 목표의식 자체가 명확하구나. 그럼 왜 등산이라는 거를 선정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뭐 좀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가 헬스를 좋아해. 아, 저는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 나는 헬스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년 뒤에 나는 요즘 뭐 많이 하죠?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한번, 멋진, 뭐야, 모습으로 찍고 싶다. 내 나이 40대. 왜 그렇게 찍는 거야?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이걸 꼭 해보고 싶은 거죠. 도전,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뭐예요? 내 관리, 헬스를 한다는 건 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그럼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든 취준 생활에도 나는 이러한 버킷리스트가 있고 나는 자기 개발, 나는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체력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나는 헬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매일 아침 1시간씩 지금 2년 동안 해왔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성실성이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직장 생활에 고되겠지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스트레스 프리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10년 뒤에 내만의 버킷리스트 달성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드린 거예요. 자, 4번. 단체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에 관해 본인의 역할, 타 구성원과의 협력 내용,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쓰죠. 1500바이트죠. 자, 이러한 문항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권 자소서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데 이거 하나 잘 쓰고 다른데 컨트롤 C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기업의 로열티 하나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유의사항은 뭐냐면 지금 문항 자체가 단체 활동과 팀 프로젝트라는 상황을 줬잖아요. 이거는 성과주의보다는 물론 성과가 여기서 달성한 사례가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조직적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요. 조직적 상황. 그리고 여기선 실패가 아니라 성과 사례. 첫 번째 키워드 조직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 두 번째 성과 사례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타 구성원과의 협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 네 번째 그렇게 협력을 했을 때 그냥 심플하게 너희들 이거 해? 오케이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 이거 해? 아니야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못하잖아. 이게 힘든 상황. 그럼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어? 이 극복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잘 풀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액션이 없어요. 액션.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아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요 투닥투닥 해주고요. 의사소통 면담 잘 하니까요. 다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났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액션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왜? 앞으로 회사 생활하면 똑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를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당신들이 회사 생활 하면요. 조직 생활 하는 거고요.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조직에서는 성과를 달성해야 돼요. 근데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너의 역할은 뭐다?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그때 타 구성원과 협력 내용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인데 막 리딩해서 막 뭔가를 막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할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라면 리더 같은 팔로우 역할을 강조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보시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매식경에서 매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에 매식경에서 그냥 금융권에 관련된 이슈도 하지만 제가 다양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식경을 뭐 지금 시간이 되는 친구들 한 몇 개라도 좀 보세요. 그리고 이 문항 자체 보세요. 최근 경험해본 가장 혁신적이거나 편리했던 뭐예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술하라. 이거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묻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타사 서비스 포함이라고 돼 있죠. 기업은행에 관련된 걸 써도 되지만 지금 모든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MZ세대. 왜? 많이 쓰니까 이런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그럼 타사에서 잘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벤치마킹 하는 것도 기업은행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소가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은행 직원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진짜 대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문 등을 같이 읽고 그거를 연계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매식경 시대 며칠치라도 꼭 보세요. 그리고 진짜 매식경 볼 시간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시중 뭐 그냥 1금융권 금융 서비스도 괜찮지만 저는 온라인 뱅킹이나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좀 벤치마킹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온라인에 돼 있는 것들 중에 시중은행이나 시중금융권 안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은 좋겠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이렇게 개선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까지 적용되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 뭐다? 이러한 것들을 기업은행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어떨 것 같다까지 짧게라도 써주면 100%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건 진짜 굉장히 아이디어니까. 그러니까 5번을 못 썼다고 해서 여러분 자소서가 실패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한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 지금 뭐다? 1번하고 5번 문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항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지금 20분 동안 지금 남겨봤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늦게 올려서 영상을 미안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꼭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